성균아치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회차에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가 지금 보면은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자, 여기에 편납이 감겨져 있으면은, 요게 없으면은, 그죠? 요게 없으면, 요걸 내려주면은 내림낚시가 되겠죠. 그죠? 내림낚시가 돼서 이제 우리가 고무다라 수심시키는 걸 하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 중통에 유동치가 없으면은 또 이렇게 해서 사선 낚시가 돼요.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선 낚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유동추를 다루면은 중통이 돼요. 그러니까 내림과 중통과 사선이 세 개가 여기에 채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채비는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보통 1.5g 내지 2g 이렇게 하죠. 근데 요 편납이 이제 중요한데, 요 편납을 이렇게 사각으로, 그죠? 이렇게 일반 우리가 파는 편납을 사각으로 딱 자르니까 요게 무게가 1.5에서 1.9푼의 무게예요. 1.9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 작은 찌를 쓰니까 이 중통에 이 유동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를 딱 내리면은 너무 저보르게 짧은 찌를 하면은 짧은 낚싯대에는 호사끼까지 찌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찌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길이가 50에서 60 되는데, 노지에 쓰는 장찌이기도 해요. 그죠? 장찌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것이 1.5에서 1.9푼이니까 수족관에다 딱 대고서 이거를 잘랐어요.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감고 하니까, 고부력이니까, 노지에 쓰는 올린 낚시치니까 고부력이니까 이거 가지고는 밑으로 부력을 잡을 수가 없죠. 끌어내릴 수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살 깎아 내리는 거예요. 깎아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얘의 부력에 내려갈 정도로 깎은 다음에 어느 정도 내려가냐면 이게 칠목의 무게니까 여기에 칠목에다가 딱 깎는데, 깎고 난 다음에 매니큐어를 칠하니까 이게 더 들어가더라고요. 한 목이나 두 목이나. 그래서 제가 칠목에다가 이걸 다시 찌를 이제 깎아낼 때 여기 한 1목 반이나 2목을 깎으면 1목을 더 깎아주면 요게 매니큐어의 추가 무게를 칠해 보니까 싹 내려가면서 딱 칠목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게 깎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물에 담그면은 딱 칠목이 나와요, 이게. 예, 칠목이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입질이 너무 이제 재미가 없다, 너무 쓱 들어간다. 물론 깜박일 때도 있어요. 근데 쓱 들어간다 해서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는데, 안 잡히는 것보다 낫죠. 제가 바다 낚시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멍찌라고 하죠. 감성돔 낚시를 하게 되면 구멍찌가 동동 뜨다가 잡어가 물을 때는 그냥 푹 끌고 들어가요. 근데 감성돔이 입질은요, 깜박하고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이 감성돔 입질이 하는구나. 잡어가 한 다음에 보면은 영락없이 스물스물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이게 싹 사라져요. 이 감성돔의 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싹 들어간 것도 한번 계속 이렇게 느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것보다 좀 빡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깎아주면 돼요. 부력을 깎아서 여기에 오게끔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편납을 구비하면 되죠. 여기에서 깎아 놓은 다음 편납 하나 하고 다시 또 여기에서 달랑달랑 할 때 그럼 부력이 더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달랑달랑 할 때 편납을 또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주면 여기다가 딱 놓으면 아무래도 부력이 있으니까 텐션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땅 땡기는 게
이런 입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두 가지를, 요 찌를 내가 만들었는데, 찌를 한 서너 개를 더 만들었어요. 자, 요 찌는 이제, 좀 푼수가 많이 나와서 요건 노지에 쓰려고 그러고, 요거는 그 칠목에 요 편납에 맞게 해서, 깎아가지고 딱 만들어놨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부력이 크지도 않고, 너무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하는 건 뭐, 사선찌 같은 거, 중통찌, 뭐, 사선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물속으로 기울어지 이렇게 쓱 들어가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요 편납만큼만 딱 깎는 그런 비중이면은 딱 정중앙으로 딱 쓴 다음에 살짝 내려간다고. 내려가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번 뚝 내려왔다가 또 요만큼 올라와요. 그러다가 요 편납 무게가 잡아주는 무게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싹 나오죠. 그죠? 이게 딱 던지면은 딱 해서 퉁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는 부력을 이제 가진 부력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짝 편납을 해서 딱 잡아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목수는 내 마음대로 여기에서 잡겠다. 그건 이제 자기가 내리면 되는 거니까. 딱 주면 퉁 들어갔다 나왔다가 한목 정도나 싹 내려가요. 한목 정도. 요 무게만큼이 딱 잡아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다 만드는 거예요. 장치가 올림지들이 제일 많아가지고, 싼 것들이 많아서, 요것을, 달고서 다 깎은 거예요. 수족관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고,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봤어요. 많이 느끼죠? 노지가 돼서든 하우스에서 되든 간에 이분은 참, 낚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나와요. 나는 옆에 있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이분이 집어를 많이 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어를 같이 때려줘도 안 나와요. 노지선 하우스 간에.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짐을 챙기고 갈 때 몇 칸대 이쪽으로 이제 옮겨보려고 몇 칸대냐고 하니까 2.5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5칸대를 해서 제가 딱 그 자리에 넣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은 갈 때까지도 나와서 이제 질렸는지 할마치 낚시했는지 이제 가겠지만 저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칸수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중에 있는 떡밥을 어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밴딩을 하는데 이게 밴딩에 그 사람만의 특이한 밴딩에 따라서 고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우스에서도 쫙 깔려 있으면 이 사람은 잘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만의 밴딩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게 이제 데이터가 있어서 항상 그 물성 내지 여러 가지 손놀림으로 해서 이제 밴딩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음식점도 맛집이라는 게 그 집만의 독특한 그 음식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떡밥의 그 제품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밴딩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변형을 시켜봐서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어분을 여러 가지 회사에 어분을 놓고 그 다음에 7대3이나 8대2로 해서 이제 그루텐을 넣잖아요. 그럼 그루텐을 이제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질퍽질퍽 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는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채비는 어느 정도 붕어가 부담만 느끼지 않으면 된다. 근데 이 먹는 것만큼은 이놈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이놈들이 아주 먹기 좋은 떡밥 밴딩을 잘하면은 이게 붕어가 쉽게 먹는다. 이 집은 밴딩을 잘해서 먹기 좋게 했는데 이 집은
단단해서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면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저는 어분을 딱 넣고 구루텐을 넣지를 않아요. 일단 물에 비중을 넣고 살살 해서 불켜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물성이 있어서 불켜 놓으면서 알갱이가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싹 비벼 놓은 다음에 구루텐을 딱 손으로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눈 뿌리듯이 이렇게 싹 뿌려요. 뿌리고 한번 뒤집어 이렇게 놓고서 싹 다시 잘 섞어준 다음에 다시, 왜 위에만 뿌렸으니까 그 밑에는 또 구루텐이 안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젖으면 다시 구루텐을 살살 또는데 두 번만 해서 이렇게 살해서 해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뭐 꽉꽉 누른다니까 살살 이렇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그대로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서 떡이 안 져요. 그 다음에 낚시할 때 싹 한번 둘러서 딱 그 그릇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한 3초 정도에서 풀린다. 그러면은 물 속에 들어가서는 2배 내지 3배, 3배 정도 있다가 풀려요. 왜냐면 물 속에서는 수압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늦게 풀리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딱 해서 요게 만약에 30초까지 되면은 풀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고패질을 한다고 하는데 고패질을 싹 하면은 그 밥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딱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떡밥을 던져 놓으면 겉에가 일단 풀어지잖아요. 그래요? 풀어지면 잔분을 고기가 먹든지 할 거예요. 그죠? 바늘은 어차피 속에 있으니까 바늘은 흡입이 안 되겠죠. 그러면 병을 먹다가 고패질을 한번 싹 해주면은 속에 안 풀려 있는 덩어리가 앞으로 싹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붕어가 그때 와서 그거를 딱 먹기 좋게 이제 심이라고 하죠. 요 정도. 떡밥으로 요 정도 되게 앞으로 고패질하면 살짝 앞으로 당겨주면 요걸 와서 딱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패질도, 그게, 움직여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살짝 해주면 힘이 빠진다. 그때 먹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해도 현장에서 올려도 카메라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 저도 동영상이 처음이라 좀 어설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는 이제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댓글에 나오신 분이 그 뜻이 이제 뭔지 몰라도 이게 만약에 이쪽에 있는 편납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중통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은 고기가 여기에서만 이건 땅에 다 있으니까 건들질 않는데 여기서 놀아주면 되는데 이게 저쪽에서 오는 놈도 있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툭 치면은 이제 찌가 푹 들어가서 이제 헛방질이 나오는데 요 구간에서만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납을 감아주면은 이렇게 해서 감아주면 여기가 살짝 내려주면 구간이 넓죠. 이 정도면 붕어가 쓰레가 안 생기고 충분히 반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밥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반경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몸놀림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